자, 이번 시간에는 자, 기할 정신 진액이 흘러가는 12경맥에 대한 얘기가 앞에 이어졌다면 그 12개의 6장 6부가 흘러가는데 흐름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6장 6부의 생체 시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시간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자정 12시부터 해가지고 쭉 돌아서 다시 자정 12시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시계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라고 하는 것은 자정 0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 시간계에 있어서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 시간의 시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2시간을 간격으로 해서 시간 배정을 했다는 거. 그래서 11시에서 이 그림을 보면 11시에서 새벽 1시 이 사이를 우리가 자시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시에서 3시 1시에서 3시 3시에서 5시 5시에서 6시 5시에서 7시 7시에서 9시 이런 식으로 2시간씩의 텀을 가지고 내 몸에 있는 장부들은 기운이 굉장히 보충이 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가 12간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12개의 장부는 12간지와 연결돼서 풀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 12개의 간지, 12간지에 해당하는 그 동물들은 거의 이제 하늘과 땅 중에 어디겠어요? 땅의 기운을 받는, 지기를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보기 좋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생체 시계의 흐름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고 하는 시계 속에 흘러가는데 우리는 시점을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면 새벽이 동트는 시간 그때에 움직이는 나의 장의 기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폐경이에요. 수태음 폐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아직 뭐 수태음, 조경 이거 잘 인지가 안 되니까 그냥 각각의 장부 이름 가지고만 이제 머릿속에 자꾸 외우시면 좋은데 바로 폐부터 시작을 해서 폐경 다음은 대장경이에요. 그 다음에 위, 비,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렇게 빨간 글씨에 해당하는 타이틀만 이제 얘기해 드릴 건데 그 다음에 비장,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소장, 그 다음에 방광,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 심포, 삼초, 담, 간. 다시 그냥 제가 읊어봐 드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폐, 대, 위, 비, 심, 소, 방, 신, 심포, 삼초, 담, 간에서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폐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 인체의 시계는 계속 폐부터 시작을 해서 간으로 끝나고 다시 폐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것 또한 순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돌고 돌기 때문이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2개의 6장 6부는 시작을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 각각의 그 장부가 흘러가는 기혈의 흐름 시간은 여러분이 이제 자시부터 해가지고 그거는 알았는데 그걸 좀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자시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11시에서 1시 사이에요. 그 다음에 축시가 1시에서 3시, 그 다음에 인시가 3시에서 5시, 묘시는 5시에서 7시, 진시는 7시에서 9시, 그 다음에 사시는 9시에서 11시, 오시는 11시에서 13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점심 먹는 시간 아침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때를 우리가 정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시는 1시에서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 그 다음에 신시는 오후 3시에서 5시, 그 다음에 유시는 오후 5시에서 7시, 술시는 7시에서 9시, 그 다음 해시는 9시에서 11시. 그래서 각각 2시간 타임으로 해서 각각 돌아가는데, 제가 여기서 굳이 표를 정리해서 얘기해 드리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자시부터 시작을 해서 기억을 할게. 자시에는 단, 쓸개가 아주 원활하게 자기 기운을 충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1시에서 3시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새벽 1시에서 3시에는 간이 아주 원활하게 자기 기운을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한테 제가 많이 이제 조금 우리가 생활 패턴을 좀 바꿔보자 라고 이제 좀 조율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워낙에 이제 밤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밤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어딜 가서든지 무엇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집에서도 여러분이 24시간 틀어지는 그 여러 가지의 케이블 TV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거의 밤을 새는 경우 누가 손상이 되느냐? 간담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죠. 내가 쉬어줘야 간담의 기운이 잘 보충이 되는데 그게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이 생활 패턴에서 조금 바꿔주시는 게 건강을 이렇게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시에서 5시면 예전에는 새벽에 닭이 꼬끼요 하고 이제 울음을 선사해서 사람을 깨우는 그 시점이거든요. 요즘 현대에서는 별로 이게 맞진 않지만 예전에는 이제 거의 뭐 농촌의 농부들의 생활로 간다면 이 시간엔 다 잠을 깨서 이제 농밭으로 나가서 뭔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 시점이라, 여기가 아침에 하고 기침하고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5시에서 7시는 내가 숨을 쉬면서 하고 기침을 했잖아요. 폐의 기운이 이제 잘 돌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대장의 기운이 왕성하게 잘 도는 시점이 바로 5시에서 7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배변을 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건강한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시에서 9시 사이에 위장의 기운이 원활한 때이기 때문에 이때 밥을 먹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은 위 기능이 좋은 7시에서 9시에서 섭취를 하고, 그러면 위로 들어가는 애들이 이제 소화를 시키려면 소화에 합당하는 효소들이 잘 나와야 되는 게 비장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비장은 바로 9시에서 11시 사이에 활동을 왕성하게 하게 돼요. 그리고 11시에서 1시 사이, 그러니까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는 심장의 기운이 활달할 때라, 바로 이때는 바깥에 나가서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집안에서 누워서 움직이지 않거나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심장의 기운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패턴으로는 각각의 장부들이 움직이는데 활동성이 있다라고 내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는 내가 아침에서 먹은 먹거리들이 다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는 시간이죠, 소장에서. 그 다음에 흡수가 되면 청기와 탁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폐물은 빠져나가고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은 다시 위로, 그래서 심장으로 보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바로 5시에서 7시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방광의 기운이 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5시에서 7시는 신장의 기운이 제 기능의 역할이 좋아질 때라, 요때는 우리가 바로 한 7시, 5시 이후 정도 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쉬는 게 내 몸의 건강을 보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뭐 현대 생활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보통 7시, 8시까지도 일하다가 뭐 늦게 퇴근을 하게 되니까. 근데 요때 이 기운이 좋은 때라 적당하게 좀 쉬어주는 타임을 가지면서 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7시에서 9시는 심포,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인 심포의 기운이 좋은 때고, 그 다음에 9시에서 11시는 나의 몸에서 삼초라고 해서 상중하초, 나의 몸을 열을 관리해주는 주된 역할을 하는 삼초가 그 기운이 왕성한 때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한의학적으로 본다면 동양에서의 우리가 침을 얘기한다면 요 기운에 맞는 시를 따져서 뭐 보충을 해줄 수 있는 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인부터 축까지를 우리가 12간지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이 모르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친절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이는 호랑이지요. 묘는 토끼고요. 그 다음에 지는 용이고, 그 다음에 사는 뱀, 그 다음에 오는 말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미는 양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시는 원순이, 그 다음에 유는 닭, 그 다음 술은 개를 얘기해주고요. 해는 뭐죠? 돼지, 그 다음에 자는 쥐, 축은 소. 그래서 자시에 태어났다 라고 하면 쥐띠와 연관되는 그 우리가 사주풀이를 하면은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그 성향을 다 이렇게 풀이를 해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기혈 흐름에서 주요 포인트는 시간마다 나의 육장육부가 흘러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인지를 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각각 장부에 있는 혈자리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가장 많은 혈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방광경이 67개의 혈이고 좌우 쌍으로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되죠? 27, 24, 26, 22, 134의 혈자리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혈자리가 있다는 거죠. 좌우 쌍으로. 그만큼 중요한 혈자리에 해당이 돼요. 방광경. 우리 등줄기에서 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주면서 등갈기에서 여러분이 잘 캐치하고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방광경에서 주요 1선과 2선을 여러분이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러한 것이 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앞서서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체시계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 자시부터 우리가 회자축 이렇게 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자, 인시 새벽 4시에는 폐기운이 막 이제 왕성하면서 아침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때 혈이 어떻게 도느냐예요. 경혈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준다고 하면 폐는 가슴에서 손으로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다. 자, 폐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혈의 기의 운행이 있죠. 그런데 보이는 우리가 혈자리가 있는 것을 유혈이라고 표현해요. 보이지 않는 혈은 무혈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유혈에 해당하는 흐름을 보시면 바로 여기 중부라고 하는 가슴 요 쇄골 밑에 여기에서 중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엄지손가락에서 끝나는 게 폐의 흐름이고 그 다음에 대장을 가면 대장은 두 번째 손가락 여기 상향이라고 하는 혈자리에서 쭉 지나서 반대편 호엽에서 영향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대장 다음에 뭐죠? 위경이죠. 위경은 눈 밑에 승읍 400이라고 보통 우리가 승읍은 찌르질 못해요. 눈알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우리가 어떤 얼굴 관리를 하거나 자기 스스로 눈의 피로도를 좀 풀고자 할 때 우리가 혈점을 딱 찍는다면 바로 승읍 바로 다음에 여기 400을 찝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혈은 승읍부터 시작해요. 눈 밑 승합부터 시작이 돼서 자, 우리 얼굴 라인을 쭉 타서 가슴 중앙 쪽 이렇게 해서 양쪽 쌍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두 번째 발가락 여태에서 끝나요. 그리고 비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두 번째 발가락 가깝게 어디 엄지발가락
은백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돼서 바로 이 가슴, 여기 대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포열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흉부에서 끝났잖아요. 심장은 자 흉부에서 심장 여기 극천, 극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쭉 가서 손가락에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장은 이 손가락에서 어디 소지측 이 새끼손가락 이쪽에서 또 끝나서 자 여기 혈자리가 우리가 마디를 얘기하는 손끝에 각이 생기는 요 안쪽의 혈자리고요. 그 바깥쪽에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세밀하게 하고, 바로 여기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자, 새끼손가락에 시작이 돼서 쭉 가서 바로 어디에? 여기 청궁이라고 하는 귀 앞에, 그래서 귀문앞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지나서 어깨 쭉지를 돌아서 귀문 앞에서 끝나고, 자, 소장 다음에 뭐였죠? 방광경이죠. 방광경은 바로 눈에서 시작이 되죠. 자, 여기서 소장이 끝났으면 바로 여기 방광, 여기서 연결이 돼서 머리를 쭉 타고 새끼발가락으로 끝나요. 족지음이라고 표현해요. 발에서 끝나서. 자, 그 다음에 자 새끼발가락에서 족지음 끝났으면 그 다음 신장은 어디로 가냐? 발바닥. 발바닥 용천혈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발가락 그 밑으로 하면 살짝 쏙 들어가는 그 자리가 용천혈인데, 용천 발바닥에서 시작이 돼서 어디서 끝나느냐? 쭉 올라와서 여기 수부 또는 유부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슴 쪽 쇄골 밑에서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바로 흉부. 바로 여기 흉부가 요 가깝게 있잖아요. 여기 천지혈에서 시작이 돼서 자, 요 라인을 쭉 타서 바로 손에서 끝나요. 가운데 손가락 중충이라고 표현하는 위치에서 끝나고, 자, 그 다음에 손에서 끝났으면 또 손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손가락 삼초경이 시작이 돼요. 삼초경 네 번째에서 시작이 돼서 또 어디로 가느냐? 바로 얼굴로 가요. 눈썹, 사죽공이라고 하는 데서. 자, 그러면 얼굴에서 이제 또 시작이 되겠죠. 자, 어디로 가느냐? 담경이라고 하는 거. 담경은 이 동자료, 이 눈꼬리 쪽에서, 자, 여기 사죽공이라고 해서 여기 3초가 끝났잖아요. 바로 담경은 여기 눈꼬리, 동자료에서 시작이 돼가지고요. 우리 귀 이쪽을 쭉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쪽골치가 아프면 담경을 관리하게 돼요. 자, 이렇게 지나서 어디로 가니? 우리 측면을 쭉 돌아서 얘는 네 번째 발가락에서 끝나요. 자, 발에서 끝났죠? 발로 또 연결이 되겠죠? 가는 발, 어디? 엄지발가락에서 시작이 돼서 쭉 가서 가슴에서 끝나요. 기문이라고 하는 늑골.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는 얼굴, 발, 얼굴, 손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조금 더 세부적인 위치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혈자리 하나하나를 다 외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흐름만 가지고, 흐름이라도 아시면 아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거에 초점이 되기 때문에 요게 아마 여러분이 한 학기 내내 요거를 가지고 위치점만 인지하도록 노력을 해도 아마도 여러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데 아닌 데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 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인지를 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렇게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는 나의 6개의 육장 육부가 각각 이렇게 줄기를 가지고 기와 혈과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순환이 일어난다. 기혈 순환이 일어나는데 기혈 순환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아파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얼굴색이 이제 안 좋거나 배가 아프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병증이 나타나는 것은 기혈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판단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물어보는 문진, 눈으로 보는 문진도 시진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문자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것들,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뭘 보고 받아들이나, 그게 이제
여러 개의 그 어떤 통계적인 내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100% 맞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냥 일리는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바로 심장의 어떤 문제점이 표출되는 것은 얼굴에선 임하다라고 보여요. 심장에 열이 많으면 열이 위로 솟아지면 여기에 이제 이마 쪽에 여드름이 많고요. 왜 어른들이 아이들 많이 놀릴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사춘기 때 막 이마에 여드름 나면 너 누구 좋아하는구나 막 이런 표현은 바로 뭐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어디서부터요? 심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장에 열이 많거나 그러면 이마에 여드름이 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코는 비장이 또 지배를 한다라고 표현하고요. 이 볼과 볼도요. 어떻게? 우측의 볼은 폐 기운이 영향을 미치고 좌측의 볼은 간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으로 본 거예요. 근데 위에 여드름증이 나는 경우, 그러니까 위에 문제가 있거나 비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얼굴에서 볼라인 쪽에 요 측면까지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경혈의 줄기를 따라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턱 밑이 있죠. 턱은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듣기도 했을 거예요. 여기에 뭐가 많이 나면 생식기 쪽에 자궁 쪽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장은 우리 몸에서 정을 관리한다고 했고 우리 생식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해서 각각 문제의 트러블을 체크해 주는 데는 요것을 참고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건 이제 참조 삼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기혈순환에 대한 문제, 기화가 돼서 진액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 신체의 변화를 보면 기와 혈의 운행에 따라서 내 몸에서는 반응이 제각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아까 얘기했어요. 기는 바람이고 혈은 물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보이지 않는 기는 양에 해당이 되고 흐르는 물은 음에 해당이 돼요. 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몸에서 음양의 기류가 원활하지 못하면 문제가 많이 나타나죠.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느끼는 게 손발이 차다. 기혈 운행이 음양의 기운이 잘 돈다 그러면 항상 따뜻하다. 몸이 따뜻하다. 냉하다라는 것은 기혈의 운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여기 기, 실, 혈, 허 이런 뭐냐면 기가 실하고 혈이 허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기가 고공파처럼 이렇게 꾹꾹 누른 밤의 산처럼 많이 있는 게 결코 좋은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기가 실하면 반대로 혈이 허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증상이냐? 여러분이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기는 바람이고 제가 혈은 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물이 어떤 곳에 이제 그릇의 표면에 물이 있으면 우리가 바람을 막 쐬면 이렇게 물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너무 많이 바람이 많이 불면 혈이 허해진다, 물이 마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실 혈 허인 사람은 몸이 많이 말라요. 그 얘기는 뭐냐? 혈이 부족하다는 거는 영양소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신체는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살이 안 찌는 거죠. 그래서 기실 혈 허의 형태는 몸이 마르는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혈실 기허는 혈은 아주 그냥 풍족해요. 근데 기가 허해요. 자, 기가 허하다는 것은 바람이 적게 분다는 얘기죠. 근데 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된다? 혈이 실하면 노폐물도 쌓이는 거예요. 영양도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비만이 온다는 거죠. 뚱뚱해진다는 거는 결코 영양의 현실로 얘기하면 영양 보충만 된 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노폐물도 쌓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가 좀 움직여서 그게 빠져나가게 해줘야 되고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정체된다는 거죠. 그래서 혈이 실하고 기가 허하면 어떻게 된다? 살이 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가장 최외곽에서 외살을 방어해주는 피부는 특징이 지나치게 습해도 그 다음에 너무너무 건조해도 가렵다는 거죠. 그래서 건조해서 가려운 거 아시죠? 근데 습해서는 여러분 습진을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우리 손에 물질을 많이 하면 이 주부 습진이다 뭐 이런 들어보셨죠? 여기 막 이렇게 물집이 잡히면서 막 몽글몽글하게 그러면서 굉장히 가려움이 생기는 거. 이게 습해도 가렵고 건조해도 가렵다는 거. 피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있어서는 바람이 너무 많아도 특히 이제 요즘 같아서는 너무 건조하잖아요. 바람을 많이 불어서. 그래서 풍과 열이 가장 쉽게 우리 피부를 침범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뜨거워도 문제요. 또 바람이 많이 불어도 문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피부 트러블의 원인을 갖고 그 원인을 해결하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몸에 열이 많아도 열꽃이라고 하는 독이 바깥으로 나와요. 피부에 나타나는 트러블은 우리가 잘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사춘기의 여드름은 호르몬적인 영향으로 나타난 트러블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플러스 제가 보는 입장은 그 아이들이 항상 혈기가 왕성한 시점인데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서 갇혀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예요? 열이 솟구치는 거죠. 바깥으로 발산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열이 독이 돼서 혈액에 침투돼요. 그러면 혈액이 어떻게 되죠? 뜨거워지죠. 혈액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혈이 뜨거워지면 혈에 열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 독이 쌓이는 걸 막아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열이 쌓이면 혈에 열이 쌓이면 어떻게 혈액이 뭐 찐덕찐덕해진다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 트러블을 해결하려면 그 기본적으로 풍으로부터 막아야 되고 열로부터 막아야 돼요. 그래서 바람을 통해서 열을 내려주는 것도 좋지만 풍이 너무 과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풍을 몰아내서 내 몸 안에 정기가 원천적인 기운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기를 잘 올려줘서 어떻게 된다? 내 몸에 열이 내려가고 정상의 기운이 돌게 해주는 그런 것이 우리 피부의 트러블을 잠재워주는 기본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피를 맑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운동을 하도록 권장을 해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이나 이렇게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운동을 통해서 열을 발산시키고 그 혈에 열을 내려주도록 그래서 독이 땀과 더불어 노폐물이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자연적인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내 몸에 독이 쌓이지 않겠죠. 그래서 열을 식혀서 해독을 하면 더불어서 혈은 굉장히 맑아지고 거기에 이제 습이 제거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풍과 열과 독 이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하면 어떻게 된다? 피부는 건강해지고 맑아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이 쌓이면 얼굴이 굉장히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아토피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그냥 몰아져 있는 거예요. 건조하죠. 열이 나죠. 독이 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붉음증이 있으면서 막 도드라져 있는 어떤 트러블을 갖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피부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이거의 기본적인 진리만 알고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열을 내려주고요. 진정시켜주고 그 열이 발산되도록 하는 쿨링 효과를 주는 여러 가지 뭐 제품을 쓰든지 그러면서 진정과 더불어서 보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열이 발산이 되니까 어때요? 얼굴은 되게 건조하고 땡긴다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잘 생각을 하면 피부 관리의 기본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게 살이 찌고 마르는 형태는 제가 이건 이제 그림을 일부러 한번 좀 발췌해 봤는데 태양인의 특성, 태음인의 특성, 소음과 소양인의 특성이 이렇게 몸의 상태로서 왜 살이 찌는지 음의 기운이 많은 거잖아요. 양의 기운은
태양의 기운이 많으면서 양적인 상체가 많이 발달되는 거고요. 이 태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두둥해지고 좀 이렇게 튼실한 이런 쪽이 된다라고 하는 거. 소음과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요, 둘 다 음의 양의 기운 중에 특히 소음이는 굉장히 좀 비실비실한 형태, 잘 마른 형태라고 하는. 그게 이제 먹는 것과도 연결이 되고 기혈 순환하고도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그냥 딱 정답이 이거다라고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유를 해서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기혈순환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얼굴로 나타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가 나쁘면 얼굴로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간의 기운이 나쁘다라고 하면 얼굴이 굉장히 푸르둥둥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위의 기운이 안 좋다 그러면 약간 누리끼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심장의 기운이 안 좋다면 항상 얼굴이 뻘겋거나 아니면 창백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를 아마 지난 시간에 짤막짤막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환절기에는 자, 계절과 계절이 지나갔을 때는 항상 뭔가 충돌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환절기에는 바람도 많이, 충돌이 음과 양이 만나면서 어떻게 바람도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얼굴이 건성화돼요. 특히 요즘 계절이 얼굴이 건조하고요. 뽕긋뽕긋하게 뭔가 이렇게 얼굴이 두들두들한 느낌이 난다라고 호소하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이건 바로 이제 건성화되면서 버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얼굴이 이제 당연히 거칠어지죠. 요거를 싹 죽이려면, 이 상태를 개선을 하려면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세안을 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생긴 건조함의 먼지들을 잘 세정을 하고 보습을 충족하게 해주면 돼요. 보습에 가장 여러분이 조금 그 함정으로 빠지는 게 뭐냐면, 보습을 준다 하면 무조건 수분 공급만 생각을 하는데, 수분 플러스 유분도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한 피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기허증, 여기 이제 기혈순환에서 허증에 대한 거, 실증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을 우리 인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고 가시면 여러분이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기허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가 허하다. 이제 막 들어서 아시죠? 기가 허해요. 자, 그러면 몸이 약하다는 거죠. 몸이 나른해요. 그리고 의욕이 없어요. 기가 왕성해야 추동작용에 의해서 기가 막 잘 돌아야 난 열심히 일할 기운이 좋잖아요. 근데 기가 약하니까 의욕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맥을 뭐 이렇게 잡아보면 허맥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맥이 약하다, 잘 안 느껴진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힘이 들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자주 그러니까 기허예요. 그럼 혈 부족도 있겠죠. 그러니까 혈을 채우려고 간을 잡고 눕히게 되죠. 제가 맥주병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자주 눕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허증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를 보충을 해줘야 되죠. 간의 기운을 좋게 해주는 음식을 먹어줘야 되고, 혈을 잘 돌게 해주는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외출 후에 잘 이제 씻지 않고 그냥 바로 앉아서 기진맥진해서 앉아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혼내려 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기호증인가? 기가 이제 많이 떨어졌나? 그럼 거기에 보태주는 음식을 뭘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허증은 뭐 기호증하고 아주 다르진 않지만 이 양의 기운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의 기운, 따뜻한 기운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의 기운이 잘 돌아줘야 되는데 양의 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당연히 혈도 잘 흐르지 않겠죠. 손발이 차요. 그리고 의식주도 추워요. 몸이 냉한, 몸이 찬 느낌이 들면서 찬 것을 먹으면 즉시 이제 대장의 기운이 안 좋은 거죠. 즉시 설사가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찬 것을 먹었다, 설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설사를 그치게 하는 거, 일단은 찬 것을 멈춰주는 게 좋아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냉면, 이렇게 찬 음식만 먹었다는 그걸 좀 중지시켜주는 음식의 어떤 조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음허증으로 가면 아까 이제 양은
따뜻한 기운이 적은 거잖아요. 그 음허는 찬 기운이 적은 거예요. 마찬가지 얘도 밸런스가 깨진 건데 찬 기운은 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해요. 그리고 손발이 잘 튼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머리카락은 가늘고 잘 빠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허증은 신장의 기운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과 연관되는 게 신장의 기운이거든요. 자, 그리고 얼굴은 밝게 다우른. 그러니까 찬 기운에 의해서 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얼굴 상태가 뭔가 이렇게 딱 충격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붉음증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증이 있어요. 창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혈허증. 여기 이제 혈이 부족하는 거죠. 특징적인 것은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표현하는데 혈이 부족하니까 얼굴색이 항상 하얘요. 그 사람 뭐 얼굴이 우유빛깔처럼 뽀얗다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혈이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산소 공급이었죠. 혈이 산소를 운반해서 내 몸에 잘 이렇게 퍼지도록 해줘야 되는데 혈 운행이 안 되잖아요. 혈 허증이면. 그럼 어떻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 부족으로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여러분이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워 라고 하면 혈이 지금 잘 안 돈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눈은 침침해지고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잘 잊어먹고 손발 저림 현상에서 손발이 저르다 혈 운행이 안 된다. 더불어 가슴은 두근두근한다. 그리고 잘 놀래고 어깨는 무겁다. 이런 현상들이 각각 그 허증에 의한 음인지 양인지 기인지 열인 기, 혈, 양, 이런 거에 허증에 나타난 특성을 알면 보태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 방법은 여러분이 아셔야 제가 문제 막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이게 이제 해결점이 있어요. 원인 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행동 요령을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면역 기능을 상승시켜주고 우리 소화와 순환과 생식의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해줬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에 맞는 보법과 사법으로 해서 테크닉을 이용한 마사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식이요법은 사후 여러분이 이제 관리가 끝나면 홈케어로 어떻게 할 것인지 평생의 그 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것을 조율을 해주면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온 고객이 굉장히 열심히 사회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보탬이 되는 좋은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경락을 공부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이제 체계적인 게를 조금씩인데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